안녕하세요. 핫미니 테마 분석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우한 폐렴과 그다음에 연휴 기간에 등장한 알펜루트 자산운용 문제를 한번 점검해 드리고 연휴 이후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선 우한 폐렴에 관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보면 사망자도 좀 늘고 있고 국내에서 네 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부에서는 뭐 중국에서는 뭐 사망자가 하루에 한 20명 생겼다. 그래서 확진 환자가 769명, 사망자 24명 늘었다. 뭐 이러면서 불안함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주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자, 그래서 과거 사례들을 한번 보면요. 옛날, 지금 상황은 좀 사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스도 결국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건요, 이게 박테리아하고는 다릅니다. 박테리아는 생물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이것이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멀쩡하게 있다가 생물 속에 들어가면 이제 발휘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변이를 항상 일으킵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이게 수박만 하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이 좁쌀만한 그런 겁니다. 아예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WHO에서 간단히 한 말씀드린 WHO 우리가 감기약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여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밑에 H1N1 밑에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2003년에 지금 2002년에 원래 첫 발병했는데 중국 정부가 숨기다가 2003년 1월 말부터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서 4월에야 중국 정부가 첫 인정을 했다. 어쨌거나 지금은 사스하고 좀 비슷한 전기입니다.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시아가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8천여 명, 사망자 744명이다. 근데 실제로 주식시장은요. 제가 그때도 주식시장에 있었지만 사스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막 하락하고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정도지. 그래서 주식시장 보면 항생주에서 3월에 한 5% 빠지긴 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기본적 내용, 산업이나 기업들 때문에 발생한 거지 제 기억으로 옛날에 사스 때문에 막 주식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다 그런 기억은 없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사스랑 굉장히 유사하고 메르스는 중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중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의 다 생겼고요. 유독 우리나라만 좀 환자가 두 번째로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방역당국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 그래서 메르스는 좀 우리나라 얘기다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5월에 첫 환자 발생해서 했지만 뭐 그렇게 메르스 때문에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받은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좀 최근 게 이게 H1N1 이게 뭐냐면요. 감기가 인플루엔자 A형, B형, C형 감기하고 인플루엔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좀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렌티 바이러스라든지 바이러스가 종류가 많은데 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한 70여 종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건 감기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또 감기 바이러스와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인플루엔자는 그냥 인플루엔자인데 인플루엔자인데 ABC가 있고 그 중에 이제 H와 N 그래서 H가 한 13개, 17개 이렇게 해서 매년 이것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또 변이를 일으키고 그래서 사실은 WHO에서 내년에는 이렇게 변이할 것 같아 해서 각 제약회사는 이런 걸로 내년에 만들어 하는 게 우리 감기약입니다. 근데 뭐 바이러스가 그렇게 변하지는 않죠. 자, H1N1 이때 이제 타미플루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때는 미국도 많이 걸렸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이게 사실은 이때는 뭐 주가에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2010,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고 이제 회복하는 단계라서 뭐 주식에 거의 영향이 없었고, 다만 이때는 업무론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유럽 의회에서 이 뭐 타미플루, 신종플루보다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이게 환각을 주고 자살 충동을 청소년한테 일으키거든요. 이 사망자가 더 많다면서 WHO에서 대유행을 선언한 이 배경이 뭐냐? WHO 아시겠지만 돈을 미국이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업무로 나오는 게 이제 타미플루 개발 길리어드가 주주들의 백악관 관계자들이 주요 주주라서 떼돈을 벌었거든요. 럼즈벨트 국방장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미국의 백악관의 업무가 아니냐, 이 아직도 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사스 때와 유사한데, 지금 요라는 건 사실 주시장은 과거에도 그랬고, 이건 한 일시적인 심리적 요인에 불과하다. 이것 때문에 막 주시장이 뭐 이게 아주 치사율이 높아서 막 그러면 몰라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사망하는 사람 뭡니까? 사망하는 분들은요, 노약자들은요, 뭐든지 취약합니다. 박테리아도 취약하고 바이러스도 취약하고 그냥 감기로도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근데 반응은 아주 요란합니다. 중국이 뭐 지역을 폐쇄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교민들을 철수기 위해 뭐 비행기를 보내니만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중국은 휴장을 또 늘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심리적으로는 혼란스럽다. 근데 이게 과거에 그 신종플루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난리였지 않습니까? 신종플루 WHO가 전 인류의 3분의 1이 감염된다.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대유행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때도 난리였습니다. 근데 뭐 별것 아니게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요, 우리가 그 면역력이라는 무기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 아니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니까 항공주라든지 면세점, 화장품주는 이건 실질적 피해를 보죠. 그래서 항공주는 당연하고, 면세점, 호텔, 신라, 뭐 화장품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애경산업, 뭐 제로 투 세븐 이런 주식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지만 전체적인 주가 그러면 지난 연휴 전에 상해 주가 주식가 많이 빠졌는데, 요거는 이제 연휴가 기니까 우리가 연휴가 길면 한번 현금하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폐렴 이런 얘기까지는 좀 많이 해서 빠졌지, 아마 연휴 끝나면 뭐 별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연휴 기간에, 자, 알펜루트가요, 환매 연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큰 문제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우한폐렴보다 100배 강력한 악재입니다. 자, 알펜루트가 운영이 환매 연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환매 연기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로 지난번에 작년 10월에 라임 자산운용이 여기는 환매 중단이죠. 라임 자산운용, 지금까지로 봐서는 라임 자산운용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운용자산 중에 4천억을 미국의 폰지 사기에 당하는 바람에 이걸 메꾸려고 돈을 이렇게 저렇게 메기다가 사고가 난 거고, 이쪽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세게 환매 요청하니까, 한국투자증권이 하니까 여타증권사에 자기장 고유자금으로도 하거든요. 그걸 회수하려고 다른 증권에서 일시적으로 하니까 유동성 무죄 붙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알펜루트 자산운용은 저도 대표를 좀 아는데 큰 사고를 칠 만한 그릇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큰 라임 자산운용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문제는 라임 자산운용은 요거는 중단이고, 알펜루트는 이제 연기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것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투자자한테 심리적 영향을 저는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환매 사태가 벌어질까봐. 그래서 작년 라임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9일 날 첫 환매 중단을 발표했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처음에 6천억대, 두 번째는 1조 3천억대, 지금은 1조 6천억대 되죠. 1조 6,600억 정도. 근데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한 4천억이 미국의 폰지 사기를 당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알펜루트는 어쨌거나 1800명 메자닌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나 BW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매 연기인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이것이 투자자들의 환매 야 라임도 저렇고 알펜루트도 저러면 딴 데도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환매에 막 들어가 버리면 갑자기 돈 내놔라고 하면 줄 돈이 없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는 좀 이해가 갑니다. 올 1월 들어서 기관들이 1월 들어서 이렇게까지 주식 안 사나 처음 봤거든요. 1월 들어서 지금 설 연휴 전까지 16영업일 중에서 딱 22일 지난주 수요일 하루만 기관이 순매수를 기록해서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코스닥은 나흘입니다만 나흘도 뭐 자우튼 양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 4조 6천억 코스닥도 1조 2천억 이렇게 일방적으로 팔고 있는데 이게 저는 라임 문제다고 봤거든요. 라임이 물론 작년 10월입니다만은 펀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내용도 봐야 되고 이걸 뭘 어떻게 현금화해야 될지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리고 라임이 팔면 옆에 기관들도 팔고 이래서 이 영향이 1월까지 왔다. 그래서 지난주 22일 날 지난주 수요일입니다만 양시장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순매수하는 걸 보면서 저는 라임의 영향이 일단락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요일 날 그냥 훨씬 많이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제가 굉장히 고민. 이게 이제 알펜루트 문제가 사전에 안 기관들이 매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한국투자증권이 먼저 환매를 요청했으니까 한국투자증권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알펜루트 영향은 이렇게 크게 난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심리입니다. 투자자 심리. 이게 펀드 투자자들이 야 라임이에서 알펜루트도 이러더니까 야 불안해. 일단 찾고 보자. 이렇게 돼서 환매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게 환매 사태로 이어진다면 환매하면 뭐 어떻게 하면 주식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일 금융시장에 지금 큰 문제가 우려입니다. 이게 갈지 안 갈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일단 현금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지금은 여기에 비하면 우한폐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용히 끝나기를 우리가 너무 소망하지만 어쨌거나 조심은 해야 됐다. 그래서 지금은 지키는 것이 역점을 둘 시기다. 그래서 뭐 우한 폐렴도 시끄럽고 한데 알펜루트란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개장할 때 좀 현금 비중을 대폭 확대해서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마 분석 6번째 시간 우한 폐렴 사태와 알펜루트 자산의 환매 사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열전주 잘 보내셨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좋은 분석 정보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